35년간 천사 같은 아내였던 제가 남편의 불륜녀를 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2007년 서울 강남 송미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김동진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상이었어요. 60세가 된 지금도 미향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완벽한 아내였죠. 미향은 평생 남편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해서 동진의 사업을 뒷바라지했고 아들 준호를 키우며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친구들은 미향을 보고 항상 부러워했죠. 성격도 온화하고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천사 같은 여자라고 말이에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동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까지 완벽한 한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동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보,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음식이 예전 같지 않네. 동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미향은 당황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뭐가 부족한지 말해줘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컨디션이 안 좋나 봐. 동진이 대충 둘러대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동진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35년간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핸드폰에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동진이 샤워를 하는 사이 미향은 호기심에 동진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핸드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35년 부부인데 핸드폰에 잠금을 걸다니요. 미향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진을 믿고 싶었어요. 35년간 한 번도 바람 피울 것 같지 않았던 남편이었거든요. 며칠 후 동진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미향이 사용하지 않는 진한 장미향이었어요. 미향이 물어보자 동진은 회사에서 여직원이 향수를 너무 진하게 뿌려서 냄새가 밴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진의 회사는 남자 직원만 있는 건설업체였거든요. 여직원이라고는 60대 사무원 아주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그때부터 미향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완벽한 아내로 살아온 그녀에게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이 싹 튼 거예요. 발견된 배신, 의심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미향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동진의 정장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 동안 사용한 영수증이었죠. 미향의 손이 떨렸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회사 일로 누군가와 만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거든요. 그날 밤 동진이 들어왔을 때 미향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저녁 드셨어요? 응, 회사에서 먹고 왔어.
동진이 대답했지만 미향은 알고 있었어요. 동진의 입술에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향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60세가 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이 늘어나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았죠. 혹시 그래서 동진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간 걸까요? 그 순간 미향은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동진이 출근한 후 미향은 처음으로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동진은 회사에 가는 척 하더니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미향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동진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 여자는 45세 정도로 보였고 미향보다 훨씬 젊고 매력적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동진의 표정이었습니다. 미향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미향은 카페 구석에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동안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했고 마지막에는 포옹까지 나누었어요. 그리고 동진은 그 여자에게 목걸이가 든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미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5년간 한 번도 자신에게 목걸이를 사준 적 없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는 선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미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35년간 뭘 위해 살아온 걸까? 그날 밤 동진이 들어왔을 때 미향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35년간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미향이 말했어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동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미향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35년간 절대 화를 내지 않았던 천사 같은 아내에게 처음으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였죠. 조용한 관찰자가 되다. 미향은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동진의 불륜을 확인한 후 그녀는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죠. 미향은 동진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사용 패턴, 귀가 시간, 옷차림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동진이 샤워할 때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동진의 생일이었어요. 핸드폰을 열어본 미향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동진과 그 여자는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고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더 역겨운 것은 그 여자의 이름이 박소라였고 동진보다 17살이나 어렸다는 점이었어요. 미향은 메시지들을 읽어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뤘어요. 빨리 아내와 이혼하고 나와 함께 살아요. 어제 밤이 정말 좋았어요. 다시 보고 싶어요. 35년간 한 번도 자신에게 하지 않았던 달콤한 말들을 다른 여자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부터 미향은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박소라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한 결과 박소라는 동진이 시공 중인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이혼한 지 2년 된 싱글맘이었고 중학생 딸 하나가 있었죠. 미향은 박소라의 일상까지 파악했습니다. 어디서 살고 어디서 일하고 주말에는 뭘 하는지 모든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소라가 동진에게서 받은 돈으로 명품 가방과 옷을 사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미향은 가계부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6개월간 동진이 생활비를 줄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는 용돈을 아끼라고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명품을 사주고 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 미향의 마음 속에서 35년간 숨어있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 연기를 계속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동진이 내일 출장 가야 해서 2박 3일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향은 알고 있었어요. 동진이 박소라와 제주도 여행을 갈 예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향이 평소처럼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미향은 동진이 없는 3일 동안 무엇을 할지 이미 정해놨거든요. 다음 날 동진이 출장을 떠난 후 미향은 처음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박소라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박소라가 출근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전 8시 박소라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실물은 정말 젊고 아름다웠어요. 미향은 자신과 비교하며 씁쓸해했습니다. 과연 동진이 자신보다 그 여자를 선택할 만했어요. 하지만 미향은 더 이상 그냥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35년간 완벽한 아내로 살아온 자신에게도 복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복수의 시작. 미향의 첫 번째 복수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동진이 제주도에서 박소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미향은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사장님 부인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동진의 직원들이 반가워했습니다. 미향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남편이 출장 가서 심심해서 왔어요. 직원분들 커피라도 사드릴게요. 미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미향은 동진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미향은 동진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동진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소라에게 주는 돈과 선물비, 그리고 모텔비까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었어요. 미향은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동진의 컴퓨터에서 박소라와 주고받은 더 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는 미향을 비하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정말 재미없어. 60이 된 할머니 같아. 빨리 이혼하고 당신과 새 출발하고 싶어요.
미양이는 요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당신 같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는 비교가 안 돼. 미향은 이 메시지들을 읽으며 35년간 느껴본 적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자신이 35년간 헌신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신을 비교하며 비웃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미향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미향은 동진의 불륜 증거와 배임 증거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부인,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특히 배임 부부는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미향은 아직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35년간 헌신한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준 동진과 박소라에게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3일 후 동진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선탠까지 하고 와서 제주도에 다녀온 것이 뻔했지만 미향은 모른 척 평소처럼 맞이했어요. 출장 고생 많았어요. 밥 드세요. 미향이 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역시 집밥이 최고야. 동진이 말했지만 미향은 알고 있었어요. 동진이 제주도에서 박소라와 함께 먹은 고급 레스토랑 음식들을 말이에요. 그날 밤 동진이 잠든 사이 미향은 그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박소라와의 달콤한 여행 사진들과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3일간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의 신혼여행 같았어요. 빨리 이혼하고 우리 공식적으로 사귀어요. 아내 몰래 당신과 여행하는 것도 스릴 있었지만 이제 당당하게 함께 하고 싶어요. 미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60세의 자신의 모습에서 더 이상 천사 같은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복수에 불타는 여자의 모습이 있었죠. 그 순간 미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괴물이 되기로 말이에요. 점점 커지는 복수의 불꽃. 미향의 두 번째 복수는 더욱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박소라의 직장인 분양 사무소에 잠재 고객으로 찾아갔어요. 아파트 분양 상담 받으러 왔어요. 미향이 박소라에게 말했습니다. 박소라는 미향이 동진의 아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아파트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박소라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미향은 박소라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역시 사진보다 실물이 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빈 여자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돈과 외모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거든요. 혹시 이 아파트 시공사 사장님과 친하세요? 미향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박소라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네, 업무상 자주 만나게 되죠. 사장님이 멋있더라고요. 부인이 정말 부러울 것 같아요. 미향이 일부러 말했습니다. 사장님 부인은 좀 나이가 있으셔서요. 요즘 젊은 여자들과는 많이 다르죠. 박소라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향의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어요. 그런가요? 어떻게 다른데요? 그냥 옛날 여자 같달까요? 패션 감각도 없고 사회 경험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박소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향은 속으로 웃었어요. 자신을 직접 모욕하는 박소라의 모습을 보니 복수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거든요. 상담을 마친 후 미향은 박소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박소라가 이전 직장에서 상사와 불륜으로 문제가 되어 그만뒀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그리고 현재 신용카드 빚이 상당하다는 것도 확인했죠. 미향은 이 정보를 활용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미향은 박소라의 전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익명으로 박소라가 또 다른 직장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를 제보한 거였죠. 그리고 박소라의 현재 직장 사장에게도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소라가 시공사 사장과 불륜 관계에 있어서 분양 업무에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향의 진짜 복수는 더 무서웠거든요. 미향은 동진의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세무서에 제보했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모든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말이에요. 동진이 박소라에게 쓴 모든 돈들이 탈세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동진의 회사 직원들에게도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사장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게 만든 거였죠. 며칠 후 동진이 집에 와서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좀 복잡해져서 그래. 미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야. 그냥 업무상 문제야. 곧 해결될 거야. 동진이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동진은 박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향은 몰래 들어봤어요. 소라야, 요즘 회사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용돈도 좀 줄여야 할 것 같고. 박소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약속하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기다려줘.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기다리라고요? 저는 이미 당신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다고요. 미향은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향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괴물의 본격적인 복수. 미향의 복수는 점점 더 정교하고 잔인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동진과 박소라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파멸시키려 했어요. 미향은 박소라의 중학생 딸 학교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소라 학부모가 기혼자와 불륜 관계에 있어서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후 박소라의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네 엄마 바람둥이래라며 놀렸거든요. 박소라는 딸 때문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소라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익명의 제보를 했어요. 박소라가 기혼자와 불륜을 저지르며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동시에 미향은 동진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도 조금씩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진이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물론 모두 우연을 가장해서 말이에요. 미향아, 요즘 동진이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친구 경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 왜요? 미향이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누가 그러던데. 혹시 젊은 여자랑.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미향이 웃으며 부인했지만 속으로는 만족하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동진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수근거리고 친구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더욱 치명적인 것은 세무조사였습니다. 미향의 제보로 시작된 조사에서 동진의 법인카드 남용이 발각된 거예요. 수천만 원의 개인 용도 사용이 드러나면서 동진은 세무서에서 불려다니기 시작했죠. 미향아, 요즘 정말 힘들어. 동진이 집에 와서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미향이 걱정스러운 척 물어봤습니다. 회사 일이 좀. 세무조사도 나오고 직원들 분위기도 안 좋고. 미향은 속으로 웃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진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미향아, 나 요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미향이 물어봤어요. 그냥 35년간 너만큼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미안해, 미향아. 요즘 내가 좀 이상했나 봐. 동진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향에게는 이미 늦었습니다. 35년간 쌓인 헌신이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미향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박소라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미향이 박소라의 신용카드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 효과를 본 거예요. 박소라가 허위 소득 신고로 과도한 한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박소라의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빚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진으로부터 받던 용돈도 끊기면서 박소라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박소라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사 사장과의 불륜 소문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거예요. 박소라는 동진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동진도 세무조사와 회사 문제로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소라야, 미안해. 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 딸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저는 직장에서 눈치 보이고. 조금만 기다려줘. 내 상황이 좋아지면.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요? 저는 이미 한계예요. 미향은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복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괴물의 완서. 미향의 마지막 복수는 가장 잔인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박소라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미향은 사립 탐정을 통해 박소라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소라가 이전 결혼에서 이혼한 이유가 불륜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미향은 이 정보를 박소라의 전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박소라가 현재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전 남편은 분노했고 딸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미향은 박소라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박소라의 과거를 알렸어요. 박소라가 어디서든 상사나 기혼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상습범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박소라는 사방에서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냉대했고 딸은 아버지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파탄났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죠. 더 무서운 것은 미향이 박소라에게 직접 접근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느 날 박소라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바에서 미향이 다가갔습니다. 박소라는 미향이 동진의 아내라는 걸 여전히 몰랐어요. 혼자 술 드시네요. 같이 마셔도 될까요? 미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박소라가 취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두 여자는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소라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어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나쁘게 봐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기혼자와 사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요. 미향은 속으로 웃으며 물었어요.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이요. 글쎄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부인이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35년간 헌신만 한 천사 같은 여자래요. 그런데도 바람 피우셨어요? 그냥 그 남자가 좋아해 주니까요. 저 같은 이혼녀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미향의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지만 참았어요. 지금도 그 남자와 만나세요? 요즘은 연락도 잘 안 돼요. 아마 저 때문에 피곤해진 것 같아요. 그때 미향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김동진 씨인가요? 박소라가 깜짝 놀라며 미향을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김동진의 아내거든요. 미향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소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35년간 헌신한 그 천사 같은 아내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미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박소라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미향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당신이 요즘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 미향이 무서운 미소를 지었어요. 박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네, 다 제가 한 일이에요. 당신의 직장, 딸 학교, 신용카드, 전 남편.
모든 걸 제가 망쳐놨어요. 박소라는 공포에 질려 미향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60세 여성이 갑자기 무서운 괴물로 보였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해요? 35년간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당신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제 인생을 망쳐놨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았어요? 미향의 눈에는 35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 천사 같은 아내는 없었어요. 완전한 괴물이 탄생한 거였죠. 제발, 그만해 주세요. 박소라가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그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미향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 순간 박소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라 진짜 괴물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괴물의 완전한 승리. 미향과 박소라의 마지막 대결은 예상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박소라는 미향의 정체를 알고 나서 더욱 필사적으로 대항하려 했어요.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는 있어요? 박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요? 필요 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35년간 완벽한 아내로 살아온 제가 그런 치밀한 복수를 했다고. 미향이 비웃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미향은 모든 일을 익명으로 처리했고 절대 자신과 연결될 수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설령 박소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해도 누가 믿겠어요? 동진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박소라가 위협했습니다.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제 남편 아내를 직접 만났다는 것까지 들통날 텐데요. 그럼 동진이 더 화내겠죠. 미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박소라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미향에게 맞설 수 없었어요. 그때 미향이 마지막 선택권을 줬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동진과 연락을 끊고 이사 가세요.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럼 저도 계속 당신을 망가뜨릴 거예요. 딸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박소라는 딸 얘기가 나오자 무너졌습니다. 제발, 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선택하세요. 48시간 드릴게요. 그로부터 이틀 후, 박소라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딸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동진에게는 가족 사정으로 급하게 떠나야 한다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 말이에요. 동진은 박소라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당황했습니다. 미향아, 소라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누구요? 소라가 누구예요? 미향이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동진이 얼버무렸어요. 미향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박소라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모자라 동진도 더 이상 그 여자를 찾을 용기가 없어 보였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동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소라와의 관계가 끝나고 세무조사도 마무리되면서 다시 안정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향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죠. 미향아, 정말 미안해. 요즘 내가 좀 이상했나 봐.
동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미향이 다정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가웠어요. 동진은 미향에게 더욱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사다 주고 외식도 자주 하고 심지어 35년 만에 처음으로 목걸이도 선물했어요. 이거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미향이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박소라에게 먼저 사줬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거든요. 하지만 미향은 이제 과거의 천사 같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35년간의 헌신이 하루아침에 배신당했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죠. 몇 달 후 아들 준호가 집에 와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더 당당해지시고 멋있어졌어요.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아빠 눈치만 보셨는데, 이제는 엄마 의견도 확실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뭔가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미향은 더 이상 동진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고, 원하는 것도 명확하게 표현했죠. 엄마, 혹시 아빠가 바람핀 거 알고 계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향은 깜짝 놀라며 아들을 봤어요. 너도 알고 있었어. 네, 몇 달 전부터 눈치챘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셔서 신기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아니야. 그냥 내 방식으로 해결한 거지. 미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면서 난리를 쳤을 텐데, 이번에는 침착하고 현명하게 처리한 것 같았거든요. 1년 후, 미향과 동진은 결혼 36주년을 맞았습니다. 동진은 성대한 기념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진은 미향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때 제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 바로 우리 미향입니다. 35년간 저를 사랑해준 것도 모자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저를 믿어준 천사 같은 아내예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미향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죠. 파티가 끝난 후 미향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60세가 된 자신의 모습에서 더 이상 순진한 천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버린 현명하고 강한 여자가 있었죠. 미향은 자신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부터 천사였던 아내는 죽고 새로운 괴물이 태어난 거였어요. 하지만 그 괴물은 약한 괴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강한 괴물이었죠. 동진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박소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죠. 미향은 그것을 영원히 비밀로 할 생각이었어요. 결국 미향은 이겼습니다. 35년간의 헌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죠. 더 이상 천사 같은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강한 여자로 말이에요. 미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천사 아내는 정말로 괴물이 되었지만 그 괴물은 패배자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자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도 자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60세에 새롭게 탄생한 괴물 송미향은 누구보다 강하고 무서운 여자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5년간 천사 같은 아내였던 여성이 남편의 불륜 후 보여준 완벽한 복수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